청년을 구하기 힘들답니다. 다들 요즘에 다 청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시청자 여러분, 뉴스가라사대 오늘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보통 정당의 시당 하면은요, 이게 있어? 뭐 그런 조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이렇게 밀착돼 있지 않은 정치 조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국민의힘이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혁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중심에 제 앞에 계신 손범규 위원장이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방청석까지 오늘 많이 네. 차지하셨는데, 저는 강요하지 않고 혹시 자발적으로 오신 예, 분들이죠. 방송을 보고 예. 싶으시면 네.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예, 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영합니다. 방송하기가 더 좋으시죠? 좋죠. 좋습니다. 예. 이게 빨간 티가 국민의힘의 색깔인가요? 네. 제가 약간 그래서 민주당 색깔 비슷하게 했습니다. 오늘 공격 좀 하려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속에는 이제 파란색을 입었는데 그래요. 제가 좀 여쭤볼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저보다도 손범규 위원장이 나오실 거라고 썸네일을 올렸더니 강화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강화. 연락을 좀 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부분부터 해결을 네.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보궐선거 이제 몇 달 앞으로 지금 예비후 등록했고요. 10월 16일이니까 10월 이제 16일. 몇 달도 아니고 뭐 한 2달 정도 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강화가 이렇게 정치를 꿈꾸는 분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음. 물론 뭐 예비 후보 나오기 전에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20명도 넘고 그랬다는데 네. 실제로 예비 등록해 그랬더니 어제까지 예. 10명이에요. 네. 10명. 거기에다가 또 있겠답니다. 또 나오신다고 그래요. 한 2-3명 더 온다고 그러니까 1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인천이 이제 이 국민의힘의 험지였는데 네네. 강화는 인천에서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민주당이 출마하겠다는 쪽이 많은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쪽에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건데 예.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나왔고 음. 그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해서 공천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 룰, 공정한 룰을 그렇죠. 만드는 거. 예. 근데 지금 이걸 궁금해해요. 이게 중앙당이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인천 시당이 알아서 합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이건데. 저희가 월요일에 네. 이미 중앙당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보냈고 네. 사무총장까지는 이 다 구두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에는 네. 각 시당 도당에서 이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중앙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 조항. 예, 저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걸 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중앙당에 이제 사실은 인천시당에서 하겠다라고 네.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화 인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천시당에서 전력 투구를 해야 저희가 올바른 그런 바른 공천도 할 수 있고 예. 공천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승리할 네.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 위원장 생각은 이거는 시당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시군요. 네, 저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중앙에 전달을 했고 네. 이제 중앙이 답변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시당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에서 그래 시당에서 책임지고 해보세요 네.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실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후보자들도 납득하고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후보가 결정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경선은 무조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납득. 제가- 제가 총선 때 경선을 2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요. 물론 제가 공천을 받았지만 네. 1차에 끝났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2차까지 가고 네. 한 달 5일 전에 공천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컸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서류의 컷오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컷오프는 안 된다. 아니 예.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예. 일단 후보로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똑같이 여론조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자 강화에 계신 후보자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손범규 위원장의 지론이신데요. 네.
서류상으로 컷오프 시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신다, 네, 이 저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서류를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을 잠깐 이해가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기록이 다 나오니까 아니면 전과 기록도 있을 거고 한데 예.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음.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도 네.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 취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예. 면접의 기회도 안 주고 서류에서 탈락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은 공정하게 예. 서류를 낸 사람들은 면접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조건 네. 서류는 일단은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네. 면접을 좀 주고 예. 면접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여론조사를 돌려서 면접인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예. 거기에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서류를 내면 네. 면접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저는 네.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 아.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에게 면접을 할 것인가. 음.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겠죠. 예. 예를 들면 강화의 뭐 현재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뭐 시의원 대표라든지 음. 광역의원 대표라든지 네. 기초의원 대표라든지 그리고 주민 대표 예. 다양한 분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면접도 하면 그 사람의 정견도 발표하고 예. 여론조사도 내가 어떻게 어.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류, 면접, 여론조사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서류 컷오프가 빠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에 일단 들어갔다 하면은 네. 그 지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컷오프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당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네. 무소속 나갈 거야. 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했죠. 예, 네. 직접 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분께도 네. 어떤 경선에 그 이후에 예. 과정을 면접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면접을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분이 불만을 가지고 네. 사실은 이 후보로 등록할 때 비용도 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나는 돈을 이렇게 내고 면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류에서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서류 20%, 네. 면접 30%, 예. 여론조사 50%인데 그 여론조사도 당원 몇 %, 일반 국민 몇 %, 이런 룰을 정한다면 납득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여론조사 비용은 후보자가 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내고 네. 참여를 하는 건데 네. 그 후보자께서 비용 내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순간 무소속은 안 되는 건가요? 떨어졌을 때? 예, 어떻게? 그 과정에 이제 예. 예를 들어 서류, 면접, 예. 여론조사까지 참여했다면 네. 거기서 탈락하더라도 이제 다른 당으로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안 되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예. 지금 같이 모여서 후보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예. 절대로 이 결과에 음.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 그 제가 이제 그걸 여쭙고 싶었거든. 다음에요. 뭐냐면 이렇게 후보자가 난립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난립돼 있으면 분명히 불만을 가진 분이 계실 거고 네. 그분이 서류에서 컷오프돼서 무소속 나갈 수 있을 건데 이 지금 강화 판세로 봤을 때 무소속이 나오면 또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을 연출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여쭙더니 벌써 답이 다 나오셨어요. 네, 아니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불과 예. 121일 전에 총선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이지만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음. 뭐 총선 백서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거기에 쓴다면 책을 몇 권 쓰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제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인천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후보들께서 시당에서는 최소한 본인이 직접 해봤기 때문에 경선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겠구나 이런 믿음은 가지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강화 부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인천 시당으로 이번 선거 책임지고 진행해라라고 하면 네. 손문교 시당 위원장께서는 전원 다 일단 서류는 가능하면 네. 통과시키겠다. 면접까지도.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 여론조사. 15명이 된다고 해서 여론조사 못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예. 근데 이제 인원이 15명이 정도가 된다면 네. 첫 번째 한 명을 출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예. 그렇다면 2명이나 3명으로 압축하는 1차 여론, 그다음 2차 여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자, 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입니다. 네. 이거 저한테 전화해 주셨던 분들 이제 해소가 됐을 거고요. 제가 2차까지 했기 때문에 네. 1차를 뭐 이틀 동안 하고 결과 발표 그 네. 다음 날부터 2차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2번이나 내셨네. 네.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정치 얘기 나온 김에 지방 정치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26년이 우리 지방 4대 선거가 있어요. 네. 4대 지방 선거 있는데 예. 만약에 그 지방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총선 깨지듯이 깨지면 네. 이게 당피로 해 아니면 당이 이게 뭐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져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에 거는 그런 네. 승리의 욕구가 클 텐데 승리의 비결이 어떤 절차가 있다면서요? 아니 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사실 총선 참패는 네, 지난 총선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4년 전 총선에서 예, 국민의힘이 인천만 예를 들자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현역을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26년 지방선거는 광역시장부터 해서 네, 단체장 그리고 광역위원, 기초위원 음. 현재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전하는 쪽에서도 현역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예, 크게 중앙 정치의 어떤 여건만 나빠지지 않는다면 네, 저는 인천에서 예. 이렇게 2026년 지방선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면 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 일단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광역 단체장도 국민의힘이고 예, 그다음에 10개 군구에서도 유리한 입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총선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실수들만 하지 않는다면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망이 밝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기상예보도로 보면은 지방선거는 맑음. 맑음. 예.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직접 여쭤보려고 네. 제가 하는데 그래서 후보자를 미리 좀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아요? 예, 저는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예, 예. 시의원, 광역위원, 시의원이나 기초위원을 저는 빨리 결정하겠다. 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예. 빨리 결정하겠다고 한 게 예. 제가 이제 한 달 5일 전쯤에 이 예. 공천을 받다 보니까 40일. 예. 40일 남겨서 받으셨죠? 한 35일 정도 35일 이에요? 35여일 정도 남기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시간이 짧았어요. 예. 그게 예를 들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부터 5개월 전부터 제가 뭐 어떤 국민의힘의 후보였다면 예. 더 그 총력전 더 많은 힘을 쏟을 수가 있었는데 예. 이거는 그 과정에서 일단 분열이 됐고요. 후보가 4명이 나왔다가 이제 다른 당으로 한 명 갔지만 3명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 좋게 안 보시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을 결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같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현역 근데 의원들에게.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네. 이게 미리 결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다 네. 자세한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네. 납득할 수 있는 예. 뭐 그것도 만약에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면 여론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2026년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를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과정을 저는 하겠다는 거죠.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합의를 통해서 나온 분한테 네. 공천이라는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비 과정인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예. 그럴 경우에 음. 다른 경쟁자가 없게 되겠죠. 아.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사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당협위원장들이 조정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공고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협위원장들의 결정과 반대로 누구나 나오고 싶으시면 출마하시면 되는데 예. 이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납득할 만하게 결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등록을 했죠. 네. 다른 분들도 하실 수가 있던 거였거든요. 그 네. 통로를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과정을 그게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예. 정식 공고 기간에는 그분을 저희는 지지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그렇게 시점이 가겠다는, 예. 언제쯤이 가장 좋다고 빠르면 보세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직은 원래 저희가 이제 제 지역구만 남동구 간만 얘기한다면 시의원이 두 명이 있고요. 예. 그다음 구의원 같은 경우도 2명이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그 외에 이제 분들도 정해야 되고 또 지금 현역인 분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후보 공천할 때는 중간중간 뭐 조직 강화 특위가 열린다든지 해서 예. 점검을 하고 점수를
맥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당협 활동에 열심히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또 구의회 같은 경우 그게 이미 가능해요. 네네. 그 의원이 얼마나 의사 활동을 열심히 했고 출석률은 어떻고 예. 예, 조례라든지 이런 법안을 발의를 어떻게 했고 예. 이런 평가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성 평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거고요. 예. 이미 당협위원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의회에도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올해 말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할 거고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들의 후보로 나오고 싶으신 분들 현역위원들에 의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이후에 바로 내년 상반기라도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이 내년 한 하반기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의원을 좀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당원도 있을 거예요. 네. 이미 결정이 내부적으로 됐는데 네. 이후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숙제도 있긴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선거를 이제 나오고 싶은 분들은 네. 빨리 결정을 해야죠. 빨리 결정해라. 뭐한 예비후보 등록이 5개월 전인데 예. 통상 저희 예. 총선 같은 경우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늦다라는 얘기죠. 아 늦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전에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방법으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전에 좀 빨리 후보자를 결정하는 안을 제시를 좀 해주셨고요. 그거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네.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분에게 다 건의한 겁니다. 아. 총선 후보는 1년 전에는 결정을 해줘야 예. 그래야 할 수 있다. 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 맞는 말이거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남기고 공천을 하니 이기기가 어렵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 후보는 이미 지역을 오랫동안 누볐던 사람이고.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당내 문제로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지금 총선에서 패한 건 패한데 되게 많이 패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지역에서 기자 생활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패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좀 처참하게 패했는데 이후에 당해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개인적인 여쭤보는 이제 당 대표를 뽑고 벌써 10여 이상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후보 시절과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 이제 인선이 끝난 거죠. 예, 정책위의장 문제 갖고도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 뭐 대변인이라든지 뭐 다른 당직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안 된 곳도 있어요 아직. 그런 과정이고 제가 왜 주변에서 많이 저에게는 얘기를 하세요. 4년 남았는데 이렇게 가다 지친다. 근데 저는 4년 동안 정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으면 또 못 이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줘도 나는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한 1년 전에 하지 2년 전에 하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4년 뒤에 남동구 갑에서 제가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1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거고요. 중앙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108석 가운데 80여 석 가까이가 우리나라 동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고 나머지 왜 원외가 168명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마음이 급해야죠. 어떻게 해서 원외 당협을 잘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 잘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너무 4명의 후보가 어떤 발전적인 그런 정책 뭐 대안 제시보다는 과거만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게 주변 분들이 많이 얘기해 다 잊어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과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도 이걸 한번 좀 의미 좀 보자고요. 이제 6월에 인천 시당위원장 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뭐 당의 어떤 비전도 안 보여요. 너무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 어쩌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막 불안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6월에 이제 시당위원장 되셨고 7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이분은 사실 총선 책임에 패배를 한데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분이 또 그것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되셨어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이게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제가 선거에 지고 나서 한 120여일을 지내면서 지금 정치의 어떤 추세,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첫 번째가 팬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예. 일단 그게 지금 추세라면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걸 가져야 되거든요. 아, 열렬한 예. 지지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었는 대부분 다 실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해서 국민의힘이 개인이 아니어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좋아할 수 있게끔 예. 단체를 좋아할 수 있게끔 예. 정당을 좋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인천 300만 시민들이 중앙은 모르겠으나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요즘 잘해. 예. 나는 국민의힘 좋아. 예. 자발적으로 당원도 가입하시고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예. 예, 이제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을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 많은 청년들이 당원 가입했던 것처럼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어떤 팬덤이 됐다면 이슈를 선점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먼저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셨어요? 당대표를 월요일에 만난 겁니다. 토요일 날 네. 저희가 예. 당협위원장 4명과 한 40~50명의 이 당원들이 가서 봉사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 줍고 예. 물 좀 날라드리고 그런데 그걸 보면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나와서 이런 걸 도와주네.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예. 싸우는 게 아니라 민생에 관심을 말로만 민생 민심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 청라 이 아파트 청라 지역을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당 대표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야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가 그렇게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슈. 항상 국민의힘은 죄송합니다만 늦었어요. 예, 민주당이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재난지원금 예. 이거 뭐 당론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 제안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왜 우리는 저걸 못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게 정말 잘못됐어. 13조 원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저건 선심 정치고 나쁜 정치야. 예. 이렇다면 안 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예. 처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알면 민주당이 국민의 절반을 보고 그 이상을 보고 했는데 여론조사하면 더 찬성하는 쪽이 더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궁색하고 예. 이유가 빈약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자기 반성을 하시면서 이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네.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사진으로 제가 좀 들어볼게요. 사진이 뭐가 있어요? 사진이 제가 이제 입수한 건데 예. 저런 모습이 처음 이거는 봤어요. 2주 전에 예. 소래포구에 저희 이제 예. 남동구 간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처음 인천광역시당 봉사단을 만들어서 예. 조끼도 만들었고 다른 예.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얼마든지 하시라.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소래포구에 이제 지금 들고 있는 게 계단 하나만 청소했는데 저만큼의 쓰레기가 이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가니까 또 인사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 여기는 모래내 시장. 모래내 시장에 가서 봉사한 거 우리 꼬마도 있죠. 예. 예. 자제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당 특히 이제 국민의 힘이 됐건 어디가 됐건 시당에서 저렇게 네. 쓰레기 줍고 다니고 이런 모습 본 게 네.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저 사진 자체가 문화재로 보존해야 될 정도로 저기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저기 시의원도 한 명 있고 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평가나 공천의 기준이 저는 평상시에 저런 봉사활동이 시의원이라고 선거 때만 뭐 두세 달 아니면 서너 달 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선 당선된 다음엔 만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같이 다니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죠. 아 우리 시의원도 왔네, 구의원도 왔네. 저는 매주 지금 제가 6주 정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 할 거고요. 이제 저걸 토요일에 하는 이유는 평일에는 다들 또 직장도 있고 당원들도 예 그러시니까 예. 일요일은 교회도 가야 되고 토요일이 제가 볼 때 점심 무렵이 그래도 좀 오전엔 좀 늦잠도 주무시고 예. 이제 뭐 하지 그럴 때 나가서 1시간 땀 흘리시고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어. 자기 돈 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시당위원장이 저렇게 쓰레기 줍고 있는데 시의원 구의원 안 할 수가 없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까?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설명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거- 뭔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네. 국학기공대회 예. 한 500여 명 이상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참가하셨죠. 근데 감사하게 네. 제가 원외지만 네. 뭐 전날
다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안 오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회장께서 잠깐 인사말을 하라. 그래서 이제 전날은 제가 그 국학 기공을 하시는 분들 얼굴을 뵈면 다 너무나 좋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선제적인 복지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 네. 더군다나 저는 대강당에서 대관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저렴하거든요. 예. 저런 곳에서 활용해서 저기 1년에 한 120일 정도밖에 대관을 안 해요. 네. 365일 가운데.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사말을 드렸던 장면입니다. 예. 지금 우리 화도진 TV에서 네. 지금 좀 오디오가 좀 작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네, 마이크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좀 노력을 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은재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은재님이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 네. 이은재님은 인천에 있는 인터넷 신문 그 기자들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네. 손봉규 위원장이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회장님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손봉규 위원장은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인이 치우치면. 네. 아니 지지와 또 이 어떤 그 네. 공정한 이 여론과는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손봉규 위원장께서는 댓글 보내주시면 답신도 참 잘합니다. 저는 거의 100% 합니다. 그렇죠. 예. 소통의 왕입니다. 예. 좀 자꾸 질문해 보시고요. 기업들이 손봉규 위원장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공격해 온 게 있어요. 지역 상공인들을 좀 지원하는 일에 좀 발벗고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어떤 게 깎으신 거예요?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이제 한 예를 들면 상공인은 아닙니다만 9월 이지구에 대해서 중개사협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셨어요. 거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뭐 매매라든지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걸 풀어달라. 그래서 그 노력을 한 6개월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관련 상임위에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불과 지난주에 61% 정도의 지역이 풀렸어요. 숨통이 트인 거죠. 그분들은 정말 아무런 물론 이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했지만 본인으로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6개월 정도 저희가 해서 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다 어렵습니다. 지금 남동 산단에 가셔도 어렵고 뭐 하여튼 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저는 제가 정치에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어떤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야죠. 그래서 어떤 뭐 부가세법이 조금 과도하다 아니면 또 뭐가 하시는데 제조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이 불편하다 뭐 환경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뵐 겁니다. 시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국민의힘 인천 시당이 먼저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선제적 공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답답한 거 있으면 직접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방송 말미에 달아주시면 제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이라든지 SNS 상에도 그래서 지금도 전화가 두 통이 모르는 번호로 온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참패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제가 좀 다음에 한번 더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이제 어떤 성과를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잘 모아뒀다가 2026년 선거에서 평가를 제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 안 하셨는데 뭐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기초광역의원 증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이슈화를 하려는 게 인천 많이 소외받고 있다. 무슨 인천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인구가 300만 이제 곧 있으면 두 번째 도시가 되거든요. 저희가 부산의 인구는 이제 몇 년 안에. 그런데 지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저희가 부산에 비해서 인구는 한 27만 적은데 의원 수는 거의 60여 명이 적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현실이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부산은 18,000명당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24,000명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넓어서 그런가? 이게 웬일이야?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우리가 중구하고 중구 구도심과 동구 합병 개편이 또 개편됐잖아요. 그 가운데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동구가 중구 원도심을 합치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의원 수가 안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해소하시겠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인구 기준, 인구 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하고 저희가 인구가 그러면 27만 명 차인데 그렇다면 사실 국회의원 선거구도 한 명이에요. 예, 그렇죠.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도 4석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네. 부산이 18석인데 인천은 14석이에요. 이걸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을 하셨던 게 왜 에이펙 유치 뺏겼느냐, 저쪽은 뭐 경주뿐만 아니라 부산부터 해서 경상도권 전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서명서 내고 뭐 하고 계속 예. 노력을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원외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12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네. 인천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같이 뭉쳐야죠. 그래야죠. 예, 네. 그러니까 공공의대, KBS 총국 방송국 유치하는 문제, 예. 뭐 그다음에 이런 의원수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 같이 노력해야죠. 예.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총수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줄은 저희가 네네. 몰랐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예. 이게 뭐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도 부족해서 네. 이 부분을 늘리는데도 또 이 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부산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구보다는 저희가 인구가 45만 명 정도가 많죠. 많아요. 예. 40 그렇죠. 대구 65만 명 정도가 65만 많은데 많고 예. 많은데 의원 수는 비슷해요. 2명 많을 뿐이에요. 네. 예. 인구가 60만 명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대구하고 부산이 인천이 크는 거를 방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네. 이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 예. 그쪽에선 노력을 하고 이쪽에서는 안 하는 거겠죠. 아, 안 했던 거였겠죠. 예. 남의 일처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일이죠. 인천의 일이니까 네.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회와 또 선관위, 선관위. 예,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 음. 그걸 이제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시의회하고도 의장이나 음. 논의를 했던 부분, 시장님과도 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를 이제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네. 저희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가 끝나면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만나서 같이 의논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참 듣기 참 못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예, 이만큼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할 겁니다. 저희가 먼저 많이 하시겠다.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무조건. 예. 예, 손봉규 위원장님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 찾아가서 공격이 아니라 선제적 알겠습니다. 어떤 협조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예. 자, 오늘 그 궁금해하셨던 많은 사안들을 이제 우리 손봉규 위원장께서 속 시원하게 딱 풀어주셨습니다. 댓글을 답변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예, 네. 알아서 잘. 예, 만약에 궁금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보고 있으시면 질문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요 제가 또 모셔올게요. 네. 모셔오고 우리 시민들하고 또 대화하시도록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하고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직 뵙겠습니다. 30초만 더 되면 다음에는 이제 네. 체육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